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좀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또 이쁜 카페에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자리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보다는 소수의 인원들이 조금 와서 조금 밀도 있는 질문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저는 조금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지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지속가능 MZ 포럼 모더레이터를 맡은 안테나 살롱 데일리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일단 뒤에 나온 장표가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살롱의 이제 메인 프로젝트입니다. 지속가능 MZ 포럼이라고 이제 안테나 살롱 크루의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분야 인사이트를 나누는 포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1회차 포럼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ESG를 주제로 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올해 2회차를 맞아서는 로컬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이제 지속가능 MZ 포럼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1회차 때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 대다수가 그래도 1회차 때 또 오신 분들, 안테나 크루 분들 있으신데, 네, 그러면 1회차 때 많이 또 와주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회차 때는 이제 MZ세대가 제안하는 뉴로컬이라는 주제로 그 로컬의 그 다음 로컬은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뭐 로컬을 진단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또 뽑아내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로컬 진단 지표를 통해서 2030이 혹하는 그런 힙한 로컬은 좀 무엇일까? 그런 케이스 기반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뒤에도 아마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인천에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라고 그 계양로 통닭을 한 번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를 조금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로컬 이런 브랜딩이 잘 된 사례로 많이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그런 사례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뭐 로컬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컬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모아서 좀 파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금 4회차까지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회차, 4회차 참여했을 때는 이제 수료증을 조금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권도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4회차까지 또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경쟁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꼭 4회차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안테나 살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1차 때도 동일한 내용이어서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안테나 살롱은 이제 사회혁신 2030 싱크탱크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4기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기수가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30이 아니라 40으로 넘어가신 분도 좀 몇 있습니다. 네, 안테나 살롱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같고 네이버에 안테나 살롱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선정을 하고 소셜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했고요. 2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책을 또 발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서점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3기에서는 이제 임팩트온이라는 지속가능 언론사와 함께 MZ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조금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속가능 포럼을 지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안테나 살롱의 행보가 조금 궁금하시면 계속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테나 살롱의 소개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오늘 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제 소개를 조금 잠깐 하자면 저는 안테나 살롱의 3기로 들어와서 이제 4기까지 연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업은 이제 미스크라는 곳에서 이제 스타트업,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과 임팩트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강연자도 이따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예스님과 스프링님이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예스님은 Z세대가 홀릭하는 힙한 로컬 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스프링님께서는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그 사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지, 로컬에서 성공하는 공통점과 로직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갈무리로 마무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2회차 포럼 소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예스님과 스프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회차 Z세대 홀릭 힙한 로컬 발굴을 주제로 발표할 예스 문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힙한 로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로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로컬 브랜드가 로컬다움을 좀 찾아가고 로컬의 정체성을 조금 확립하는데 어떤 분석 방법이 조금 용이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힙한 로컬 사례 5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5가지 사례에 지표가 되는 자료를 2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로컬 브랜딩 지표와 지역 특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움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로컬이고 내가 나로서 오롯이 서고 나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로컬이다라고 저는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힙한 로컬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로컬 하면은 사실 지방의 조금 이미지를 생각하시거나 조금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제 힙한 로컬이란 조금 지역의 특색을 조금 담아서 개성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이제 로컬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MZ세대가 이런 힙한 로컬에 대해서 조금 열망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나다움 그리고 동네다움을 좀 추구하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그 동네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이제 MZ세대가 조금 힙한 로컬을 찾아가고 그런 활동을 좀 즐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컬 브랜드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올해 이제 안테나 설명 4기에서 올해 선정 도서로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책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시 분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서큐스텐스 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좀 도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우리 로컬 브랜드의 좀 이미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컴피티터스 경쟁 로컬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조금 도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가져가야 하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티 앤 컨트리 해당 로컬 분석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좀 도출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머 고객 분석인데요. 타당한 가치를 도출해보면서 고객들과의 어떻게 우리 브랜드나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조금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힙한 로컬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기 전에 그 근거 자료가 되었던 2가지 지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표는 로컬 브랜딩 지표입니다. 네, 이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던 이러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모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던 자료 중에 한 가지이고요. 여기서는 일자리, 정주여건, 차별적 인프라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 카테고리별로 10가지씩의 지표를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로컬의 자원을 좀 조사를 해서 어떠한 자원으로 우리 로컬 브랜딩을 할 수 있을지 추진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특성 지표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서,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도서에서 가져온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컬 브랜드가 좀 지속 가능하고 좀 영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이 조금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총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장소성입니다. 우리 그 지역을 조금 그 지역의 특색과 특성에 좀 맞게 만들어온 그런 속성에 대해서 장소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창조,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 브랜드가 조금 사업화가 되어서 이윤을 조금 창출을 해내고 그 이윤을 통해서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성,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가 조금 하는 그런 활동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이런 속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5가지 힙한 로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디트에서 이마포 로컬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누디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복합문화 플랫폼 공간으로서 다양한 로컬에 대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좀 전개가 되고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누디트에서 이마포라는 로컬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었어요. 이 이마포 로컬 페스티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도보마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SNS 상에서 유명한 로컬 큐레이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은 SNS
그 자신의 컨텐츠에 이런 마포 지역의 조금 맛집이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조금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분과 협력을 해서 이 마포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였고, 그래서 찐 마포, 찐 홍대 바이브를 조금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이 페스티벌에 조금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개최가 되었고, 다양하게 마포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빈티지 마켓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문객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나 공연 같은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선정했던 근거 지표로서는요, 이제 다양한 놀이 여가와 공동체성을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포 지역의 어떤 마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좀 즐김으로써 이런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런 지역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지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양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이제 인천 중구 계양로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양로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16명의 이제 크루로 이루어진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다 죽어가고 있던 어떤 계양로라는 지역을 좀 다시 살리고 좀 재생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마게인천 페스티벌이었고, 그렇다면 마게인천 페스티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게라는 단어가 2000년대 초에 그 커뮤니티 상에서 처음 등장을 했던 단어인데, 범죄 사고가 실제로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인천을 좀 악마의 세계에 빗대어서 이제 마게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인천이 그렇게 실제로 많이 높은 편도 아니어서 이 말이 조금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이런 마게인천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인천 지역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했던 단어를 이제 이 계양로 프로젝트가 좀 재해석을 해보면서 이런 재밌는 이런 페스티벌로 조금 풀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뭐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면서 보사노바도 듣고 루프탑 파티에 가서 디제잉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좀 Z세대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문구도 이제 사용을 해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계양로에 있는 그런 상업 공간에서 빈티지 플리마켓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디제잉 파티도 진행을 했었고, 아니면 신해철 음감회라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마게 스테이지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방문객들이 좀 자유롭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개성 있는 골목과 장점이라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로라는 지역을 조금 다시 여기에 이제 좀 재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계양로라는 그 지역의 특징이 노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조금 더 살려서 이 노포 분들과 그리고 그 노포를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이웃 주민들과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전라남도 목포의 이제 괜찮아 마을인데요. 이 괜찮아 마을이 이제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효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마을은 이렇게 시, 함께, 로컬, 상상이라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로컬이 조금 청년들에게 쉼을 제공하면서 약간 이런 가치를 조금 다시 재현하고 싶다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고요.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거주권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청년들이 직접 그 괜찮아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주권을 구입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로컬에 들어가서 조금 장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그 로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좀 비즈니스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이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위치한 카메렌 오아시스라는 이제 포스터 디자인 굿즈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드셨던 이 대표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원래는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먼저 이런 포스터 같은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계시다가 고객들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면서 취향을 좀 공유하는 약간 하나의 커뮤니티를 좀 조성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실제로 이제 홍보하시는 문구를 보면은 뭐 꼬마아이가 뛰어들어와서 그림에 대해서 제잘되고, 뭐 동네 어르신분들이 좀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그림 앞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하나의 그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카메렌 오아시스 대표님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하시는 그런 시즌 포스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굿즈 상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선정 근거로는 문화예술 향유와 이제 공동체성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 설립하신 그런 취지도 하나의 로컬 커뮤니티를 만드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이제 실제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그런 견해라던가 이런 포스터에 대한 좀 의견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조성을 한 것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이라는 공간인데요. 해녀의 부엌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청년 예술인들과 고령의 해녀분들이 이제 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제주의 식품들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주의 해녀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꿀소라와 닮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조금 토대로 해서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해산물들을 실제로 고객들에게 눈앞에서 전달하고, 그리고 해녀의 해녀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을 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정 근거는 자연 환경과 비즈니스화였고, 그리고 이 해녀의 부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공연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윤을 좀 창출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창출해낸 이윤에서 일부는 이제 지역의 어촌계에 좀 기부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연과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화 두 가지 지표를 근거로 이 공연을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약간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5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로컬에 대해서 재밌는 또 사례 발표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그 다양한 사례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녀왔던 그런 개항 프로젝트 사례도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또 들었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미스크에서 앞서 이제 소개해주신 괜찮은 마을과 해녀의 부엌을 또 육성하고 투자하는 기업이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또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보통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그 어떤 로직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거치는데요. 안테나 살롱에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작업을 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음 발표자이신 스프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스프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경제 포럼 2회차 찐템으로 무장한 로컬 활성화 로직의 발표를 맡은 스프리 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제가 지금 교정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은 했지만 발음이 좀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은, 저는 부동산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시행사,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분양 대행사,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문득 좀 든 생각이, 과거 30년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왔는데 과연 향후 30년도 동일한 추세가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과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파트 위주가 됐던 반면에, 향후 30년은 선진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그러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진 게 도시재생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갖고,
또 우연한 계기로 우리 안테나 살롱 크루인 최준현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안테나 살롱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도시 재생이 과연 로컬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저도 나중에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서는 로컬 활성화 로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컬 활성화의 사례 3가지 정도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소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로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로컬 브랜딩 탐색지표 그리고 안테나 솔로 4기 선정조서인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 그리고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이 2가지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로컬 브랜딩 강화를 위한 로컬 활성화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컬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한 로컬 니즈, 그리고 로컬 리소스, 로컬 비전, 로컬 브랜딩 강화 전략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로컬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당 로컬이 갖고 있는 로컬의 니즈를 우선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로컬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로컬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 로컬 브랜딩 탐색 지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로컬 리소스를 탐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비전은 로컬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좀 뾰족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 NDSR 가치라고 해가지고 로컬 브랜딩 책자에 나온 가치인데요. NDSR New, Different, Sustainable, Relevant. 제가 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다른 로컬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디자이너의 그런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 소개해 주실 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뭔가 그쪽 분야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로컬 브랜드를 바라보는지 네. 공간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데 왜 그 로직 4가지 말씀해 주신 그 로직이 왜 중요한지 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업계는 사실 로컬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도시 재생이 조금 더 잘 맞고 지금 도시 재생이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로컬 브랜딩 지역에 거주한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위주로 더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로컬 브랜딩을 아시는 분도 생소하고 저 또한 이번에 로컬 이 안테나 살롱 참가하게 되면서 이 로컬 브랜딩이라는 단어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듯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 크게 수익이 나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만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관심에서는 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로직에 대해서는 딱 어떻게 명시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면서 이게 처음 시작은 어떤 곳에서 시작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시작이 돼서 로컬 리소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로직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지 어디에 뭐 명시가 될 건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제 주관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폭격을 또 받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을 하실 분 계실까요? 아까 덕환님 질문 이 덕환이라고 하고요. 방금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답변이 돼서 네. 다시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럼. 들었는데 그 디벨롭 네. 관련해서 그 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그래서 그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한 단어들은 지금 근래 들어서 또 다시 쑥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이나 그런 어쨌든 단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뭐 집행도 어렵고 뭐 이런 가운데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도시소멸이나 이런 활성화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주제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결국은 그런 콘텐츠들이 지역에서 결국 있어야지만 이런 활성화가 되고 로직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청년이시니까 네네. 청년의 그 이제 생각과 관점으로 니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역량이 지역에서도 개발이 필요하고 생태계도 만들어져야지 결국은 이런 로컬에 대한 것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그 어디에 지금 소속되고 계시고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어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관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본인 이제 청년으로서의 그 지역의 그런 어떤 니즈들 이런 것들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주체가 정부가 되었던 지자체가 되었던 또는 뭐 기업이 되었던 그런 어떤 또는 청년 자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니즈를 좀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로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로컬에 대한 니즈인데 이제 어떠한 콘텐츠나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되려면 결국은 그 청년의 니즈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아까 로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 저의 네, 니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들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제 니즈, 제 개인적인 니즈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빈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소멸이 각 지역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도시 재생에 관심 갖게 되면서 빈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게 관심 갖고 있었는데, 지자체별로 이 빈집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을 개량을 해 가지고 본인이 살거나 혹은 뭐 임대를 주거나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한번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어디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천을 조금 보고 있는데, 연천. 그 이유가 경기도권에서는 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연천밖에 없더라고요. 연천이랑 가평도 있긴 한데 가평은 워낙 좀 그렇고, 또 연천에 또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사과밭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과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또 그 친구의 또 다른 주변 지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돼지 농장에서 뭐 돼지도 밥을 줘보기도 하면서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있으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디벨롭 되기까지는 조금 더 과정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생각하실 때 가장 힙하다고 느끼신 장소가 있다면 이유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계양로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계양로 프로젝트가 이런 그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런 이제 마계인천이라는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마계인천이라는 그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일단 흥미가 생겼어요.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Z세대 입장에서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보선오버를 추면서 뭐 디제잉도 즐기면서 이런 식의 이제 홍보성의 그 문구가 함께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구들을 조금 읽으면서 제가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나 어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어야 약간 다른 사람들도 조금 흥미를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계양 프로젝트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되게 교수님께서 많은 사례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2030 훌리한 힙한 로컬이거든요. 뭔가 많은 사례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할 때 그래서 MZ가 훌릭하는 그런 로컬 브랜드 중에서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로컬 브랜드에 반통하는 아니 뭐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저는 컨텐츠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2030이 좋아하려면은 무엇인가 그냥
왜 요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부동산 업계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그 부동산이라는 지역을 기반한다 봤는데 요새는 이제 부동산에서도 어떤 그 지역에서만 갈 수 있는 경험을 산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좀 2030이 굉장히 조금 홀릭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경동시장에 스타벅스 혹시 들어가신 거 아실까요? 예. 스타벅스가 뭐 프랜차이즈는 목적이 어느 지역에 어디서 가든 같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해서 구태역 주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많은 그 경동시장에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스프링님은 네. 예를 들면 MZ가 X세대 아니면 그 위 분들보다 네. 성공이 좀 더 콘텐츠적인 요소가 있을 때 더 찾아가고 네. 좀 힙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이나 뭐 이런 연남동이나 이런 곳에 처음에 2030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세대가 올라가면서 5060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내가 먼저 친구랑 같이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너무 경험이 좋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더라, 같이 가보자 해서 부모님이 같이 가고 다녀오신 부모님은 또 본인 친구분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2030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일단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디자인하고 있고 이제 스프링은 부동산을 계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업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부동산이나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업적 업이라는 게 있으시니까 그냥 디자인만 말씀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팅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부동산만 보셨을 때 가치적으로 나중에 이게 진짜 실질적인 업이 됐을 때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다른 데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성공적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셨는지 궁금한 게 아까 어부의 부엌, 세녀의 부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제주도만 있지만은 작년에 제가 팝업을 갔었어요. 무신사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보니까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도 하고 또 요거에 관련돼서 해양 이런 상품도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기업이라든지 로컬만의 그런 것들을 또 기업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생활을 보다 보니까 지역 금융들이 그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제 이게 마을 활성화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건데 과연 이 로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행이 예전에 마을 부자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방향은 아닌가.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가치로 이야기되는 거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예스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마게인천 이야기했지만 마게인천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창길 씨라는 어쨌든 그 크리에이터라는 그 기획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기로 가는 건 없잖아 있어. 사실은 그게 진짜 지역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빠진다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좋은 사례들 사실 제가 못 보던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 그 지금의 사실은 로컬 씬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부동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 콘텐츠 마케팅을 조금 위주로 일을 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로컬 브랜드가 조금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그 브랜드가 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로컬 브랜드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이 로컬을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지역사회에 어떠한 선생을 조금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가 조금 소비자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좀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례는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말씀 생각나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점에서 사실 말씀을 듣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실 컨텐츠나 이런 것도 다 차치하고 오로지 부동산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연남장 사례가 조금 굉장히 좀 인상이 있습니다. 연남장이 그 그러니까 유리공장이 기존에 있었다가 그걸 없애주면서 놀고 있던 유후부지였는데 그 부지를 10년 동안 임차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했는데 수익성에 기반해가지고 임대료를 측정해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부동산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연남장처럼 수익이 잘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도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잘 퍼져나간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새로운 상가도 들어오고 상권도 살아나기 때문에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안 좋은 사례도 넘쳐나긴 합니다. 지역에 컨텐츠가 없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여기 뭐 마을에 예를 들면은 마을에 호텔을 만들어 놓고 여기 놀러 오세요 했는데 컨텐츠나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유휴부지 돌리고 마을 관리비만 계속 쏟아붓고 있는 그런 마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앵커 스토어, 그러니까 왜 저희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자리 잡고 그 외 서브적으로 좀 들어오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송정역 시장이라고 네네. 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발해는 했는데 현대카드에서 몇십억을 쏟아부어서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새마을금고가 거기 있었는데 새마을금고 자기가 맥주집이 됐어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 디자인을 놔뒀어요. 안에 그 내부. 네네네. 그 맥주집 부어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놔뒀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안 하고 맥주집 쓰니까 되게 괜찮아졌는데 네. 문제는 이 사례가 다저국이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마을 활성화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로컬이라는 마을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 거지. 사실은 가치 상승을 통해서 진짜 지역 재고조화로 또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도 사실 지금 요 사례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례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이 성공 사례 그냥 이 하나 그냥 말 그대로 팝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휘발될 사례들 휘발된다는 표현 좀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쉽고 사실 괜찮은 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해남부에서 어쨌든 그 목포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런 담당하셨던 해남부는 황승현 씨가 하여튼 그분인데 그분도 제주도 가면서 이 사업이 사실 좀 흐지부지 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기획자가 어쨌든 중심을 못 잡으니까 또 이제 자초된 걸 없잖아 가서 참 저도 이제 좋은 사례들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래서 워직이 참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좋아요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또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로컬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도 되게 그런 가치적인 것도 보면 커머셜 디자인적인 부분, 부동산 가치적인 부분, 커머셜을 관통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소셜 섹터에 조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셜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해녀일국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육성을 담당했던 멘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녀일국이 소셜적인 가치가 많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이 이제 해산물들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값싼 수산물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가 이제 뿔소라라는 그런 수산물이 있는데 일본의 그런 뿔소라에게 가격 경쟁력도 이제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제주 이제 뿔소라의 유통 생태계가 조금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주 해녀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태어나는 어린 친구들은 사실 해녀가 이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주 뿔소라에 대한 사회 문제 그리고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그 무형 문화 유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해녀일본 김영환 대표님께서 그런 소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이제 하셨었거든요. 실제 그 김영환 대표님이 또 연극영화과를 전공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녀분들과 함께 이제 연극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이제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좀 디벨롭을 시켜서 이제 나타나게 된 그런 케이스. 그래서 그런 소셜적인 가치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작년에 또 담당을 했다 보니까 또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떠한 스타트업이 이제 해외 진출을 조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를 조금 이제 진출을 할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이제 나누었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하면은 뭐 비빔밥, 불고기 이러한 딱 코리아라고 떠오르는 음식 아이템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일본 하면 스시가 있고 그런 국가마다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하면은 음식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음식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특색 있는데 뭐 음식이 이제 많이 이제 뭐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산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스시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접 뭐 그런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권은 해산물하면 일본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특산물이 없는 싱가포르를 전략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동남아를 기점으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이제 싱가포르 또 영미권이에요. 동남아지만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 검증을 또 해보고 그 토대로 미국과 유럽으로 나가보자 라는 전략을 좀 같이 세우고 가서 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해내고 사례에서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지역에서 하는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가 일시적인 워딩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반짝거려서 지속성이 있을까, 혹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지속성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어떤 게 조금 지속성에 대한 포커스가 될지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굉장히 끝나기가 쉽다라는 고민을 사실 저도 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렸던 그 이마포 페스티벌의 좀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보마포라고 하는 이제 로컬 큐레이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도보마포라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개인 SNS에서 이제 그런 컨텐츠, 마포 지역의 그런 컨텐츠들이나 그 자신들이 좀 생각했을 때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업장의 그런 지역을 조금 위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는 사실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제를 조금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좀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약간 지속성, 약간 지속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컨텐츠의 결합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저도 해결 방법까지는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 공주의 한옥 관련된 로컬 콘텐츠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직접 방문을 하기로 한 뭐 계기나 아니면 방문해서 뭐 직접 이제 뭐 리서치랑 다르게 새롭게 알게 된 인사이트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방문하게 된 거는 제가 할머니 댁에 할머니 댁이 전남 담양인데 다녀오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있길래 들린 거고요. 근데 가보니까 재민천 일대에 하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순마을이 기존에 그 공주에 있는 사대부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서울대 많이 버리고 명문고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하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 이 하순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순마을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하순마을이라는 또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를 토대로 마을 기반도 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느낀 게 저는 재민천이면 봉황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다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커뮤니티별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중점이 돼가지고 많이 이루어져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좀 유명한 게 봉황제일 뿐인 거지 각각 지역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위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가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모더레이터 분께 질문이 있는데, 저도 봤네. 쏟아내게 많은 게 돌려봤는데. 그 해녀의 부엌이 싱가포르로 진출한다는 얘기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사실 그 대기업들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6개월 정도가 지금 흘렀고, 6개월 정도 흘렀다면은 그 개념, 그것들을 지금 POC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는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으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아직까지 나는 자료를 오픈 안 하셨는지 그것도 대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녀일보의 팬으로서. 그 차이차 때는 제가 또 발표를 하는데 그때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성공개를 조금 하자면 싱가포르의 이제 법인 설립을 조금 준비 중에 이제 있고요. 작년에 10월에 싱가포르 같이 갔어요. 저랑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사실 거기서 느낀 인사이트는 사실 저희는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현재 이제 상주하우스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데스크 리서치의 이제 좀 한계였었죠. 그래서 현장에 이제 나가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이제 빅팬이라고 부르는데 현지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에 이 해녀일보에 열광하는 어떠한 키 멤버가 없으면 사실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맨땅에 이제 계란 깨듯이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다양한 투자사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연결시켜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현지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을 조금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조금 이제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와 동시에 법인 설립은 조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해녀일보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할 거라면 하우스토어라든지 뭐 어떤 걸 통해서 가능성을 본 게 있나요? 혹시 이렇게 될 거라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뭐가 시작이 되려면은 가능성을 봐야지 아무래도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를 선택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데 그거에서 뭐 이제 파워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시장에서의 이런 검증이라는 표현보다도 가능성을 봤던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현지에서의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분과 함께 현지에서 손을 잡고 나갈 것인가 그런 파트너를 조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파트너를 좀 찾게 된다면 함께 좀 거기서 뭐 파업이라든지 뭐 현지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 테스트를 하자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대표님 얘기 들은 건데 뭔가 조금 영국도 생각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싱가포르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여쭤봐야겠지만 싱가포르 영국 이런 것들 준 타켓이 공연인가요? 당연히. 그 방향성을 제가 이제 저번 1회차 포럼에 못 온 게 그 해내로 대표님과 1박 2일로 어디 캠프라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해외부업이 브랜딩이 정말 잘 되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공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방향성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 벤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F&B로 가기도 하고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각각의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져요. 너무나 이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순간 방향성을 좀 잡기가 힘들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고 뭐 작년에는 이제 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실제 해녀부업에 근무하시는 해녀분들이 계세요. 7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해녀분들이 실제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해외에도 해녀분들 함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 VR 이런 전시기기를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하려고 사실 리스크나 이제 루테이펙트 같은 이런 이제 또 중간 지원 조직들이 로컬에 사실은 중심을 많이 잡아주고 계신데 지금 모더레이터한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 지금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보셨을 때 이런 이제 로컬에서의 지향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로컬에서의 약간 패착까지는 아닌데 한 달짜리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 이슈랑 조금 맞물려서 한 달짜리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사실 그게 지속 가능하진 않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로컬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장의 인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킹 요소들을 준비하고 돈 줄 테니까 들어와. 여기서 아이 나오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조금 취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게 아마 로컬에서 취했으면 하는 저희의 이제 바람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중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컬에 자기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현상이지만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인프라를 세팅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이 저희는 중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고 그런 조직이 저희 같은 민간사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집합적 임팩트라는 개념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퍼니 빌더라는 정체성으로 이제 외부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그런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컴퍼니 빌더가 중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로컬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저희 같은 관점을 가진 조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는 게 지금 로컬에게 바라는 저희의 관점. 모더레이터 얘기하니까 쓰다 최근에 그 배민의 사장이었던 그 김봉진 대표가 유믹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는 다양한 외국의 커피 브랜드들이 들어왔어요. 스타벅스든 커피빈이든 팀홀트메이트. 역으로 이 한국의 오리지널 커피 브랜드나 아니면 아주 괜찮은 커피 그냥 뭐 어스돈도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빈브라더스 될 수 있고 뉴믹스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커피라는 전 세계적인 소재가 오히려 해녀의 부엌과 같은 콘텐츠와 소재보다는 조금 더 역으로 또 해외로 진출하기가 조금 더 우월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약에 미스크에서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일반적이고 너무 대중성이 있는 아이템으로는 사실 들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일반적이고 대중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커피를 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봤을 때 커피는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아이템이지 사실 밸류체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커피를 놓고 이제 유통하고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처리하는 이런 전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커피 아이템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밸류체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요. 예시를 조금 설명드리면 커피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 이제 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거를 저희는 조금 더 지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이 커피 찌꺼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벨롭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밸류체인을 확장시켜서 그 스타트업이 커피 브랜드 PB 상품을 런칭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저희는 조금 가설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진출하는 걸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이 커피로 들어가기보다는 커피와 연계된 다른 밸류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어서 그걸로 약간 회색 지대라고 시장의 틈을 치고 들어가서 커피로 확장하는 것이 조금 더 파급력이지 않나요? 커피는 너무 레고죠. 저라면 제가 회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 기업이라면 그렇게 접근하고 조금 더 큰 범위라든가 마케팅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커피 자체를 들고 뭐 진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문화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성을 들고 갈 수 있어요. 한 달 전이랑 조금 게으른다는데 오케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좀 부동산 답변 좀 해주세요. 오케이션. 부동산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워케이션. 사실 이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강원도 고성에 맹그로브라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거기가 그나마 좀 성공 사례로 그 코워킹이라고 하는 것에 좀 성공 사례로 꼽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뭐 워케이션이 사실 그냥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유행처럼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이게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한 차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맹그로브 같은 경우도 고성에 있는 것도 지금은 뭐 좀 잘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그랬냐면 오케이션 제안사가 하루에도 2개씩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도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로컬을 좀 한 단어로 정의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했었는데 또 저에게 또 질문해주신 안테나 살롱의 엄마가 또 계십니다. 허드렛님 그리고 또 남이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 도맡아서 해주고 계신 우리 로글로의 이건동 대표님께 로컬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네, 혹시 네, 로컬을 본인이 좀 정의했는데 조금 여러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로컬을 한다는 정의내리는 건 정말 힘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다는 정의하면 힘들지만 저는 아마 작년에도 저는 좀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핸드폰을 켜는 순간 이건 로컬에서 글로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또 핸드폰을 켜는 것 자체가 또 로컬이 되는 거라고 로컬은 약간 나의 핸드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아빠의 생각 어떠세요? 갑자기 갑자기 근데 저는 로컬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하기보다 저는 로컬이 다른 식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호캉스라고 있잖아요.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바캉스. 바캉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쪽에 계속 돈을 주고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바캉스, 호캉스 하다가 요즘은 총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 로컬이 이제 힙한 곳이다. 그래서 촌에서 나만 아는 그런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힙하다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나자마자 박준현님께 그 새마을금고를 그 펍으로 바꾼 데가 도대체 어디요? 라고 바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세세하게 있는 그런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공간, 근데 그 공간을 내가 이동 자체가 굉장히 힙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문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하는 문화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 다음, 그러니까 로컬은 뭐뭐 다음인데 나 다음을 추구하는 게 MZ세대고 그게 지금 잘 맞는 게 총캉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어떤 로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로컬에 있는 굉장히 힙한 나 다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그런 로직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한테 로컬은 총캉스로 변화했는 지금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조금 더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신 분도 찍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신발부터 상의까지 착장이 아주 똑같은 저 뒤에 케빈이 거의 데칼코마는데 본의 아니게 옷을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로컬은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방금 말씀하신 총캉스 이런 것도 좋은 이유가 도시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층간소음이나 옆에 또 임금 밀집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주변에 간섭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로컬로 가는 순간 그런 걸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 로컬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저희 오늘 포럼의 이제 메인 제목이었던 로컬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되새기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컬 인사이트라고 한글로 적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 이제 아테나살론 프로분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이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컬이 그냥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로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조금 들어오고 로컬과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이트라는 그 시야를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로컬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은 제목이었고요. 오늘도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양한 시야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죠.